네, 안녕하세요. 로우입니다.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탄고지의 부작용, 키토플루 관련된 이전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부작용은 저도 겪었었고요. 심장 두근거림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선액성 부정맥이라고 해서 심장이 느리게 불규칙적으로 뛰는 진단을 한번 받았었어요. 저탄고지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는데 심장이 막 엄청 빨리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겁니다. 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죠. 그런 진단까지 받았었으니까. 그런데 이것도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졌고요. 이거의 원인이 뭘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많이 조사도 해봤고요. 저의 결론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당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에서 단백질을 빼서 포도당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합니다. 과도기적으로요.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근육에는 이런 팔, 다리에 있는 큰 근육도 있겠지만 이런 심장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.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포도당으로 변환돼서 초반에는 사용되는, 그래서 이렇게 심장 근육이나 다른 근육으로 가야 될 단백질들이 좀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거든요. 저도 한 2, 3주 정도 겪었었고,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빨리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근손실이나 단백질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.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냐?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지방을 더 먹어줘서 어차피 저희는 충분한 단백질을 고기를 통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줄 필요는 없습니다. 지방을 더 많이 먹어주세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변비 그리고 설사예요. 참 아이러니하죠. 변비와 설사.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왔어요.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주게 되면 MCT 오일이나 다른 지방 위주의 식품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설사가 있습니다. 특히 MCT 오일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데요.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니까 당분을 먹고 살던 장내 미생물들이 이 당분의 공급이 끊기게 되다 보니까 활동이 좀 저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조금 변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설사와 변비를 동시에 좀 겪었었죠. 그래서 이런 장내 유익균의 활동이 떨어져서 내가 먹은 음식의 흡수나 아니면 장의 온도 이런 것들이 좀 저하가 돼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.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방을 먹고 자라는 유익균들이 이제 번식을 하게 돼서 되게 괜찮아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. 또 반면에 이제 식이섬유와 유산균, 콜라겐 등을 많이 섭취를 해줘서 장누수증후군이나 아니면은 장내 세균총에 영양을 공급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제가 그냥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일단은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먹어줄 거. 물을 많이 먹어줘야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겠죠.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줄 거. 유익균들이 이제 활동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익균들을 좀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줄 것. 저는 이제 식이섬유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사람이어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아래와 같은 음식을 드셔주시면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내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여섯 번째는 입냄새예요. 사실 저는 입냄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좀 텁텁하다 라고 하는 느낌은 많이 받았었거든요. 케토시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아세톤이 이불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입냄새를 조금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세톤의 냄새는 발생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입냄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입속에 있는 충치와 플라그를 만드는 세균들이 당분을 먹고 자라는데 당분의 섭취가 줄어들게 되다 보면 충치나 플라그나 이런 것들이 덜 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입속에 있는 음식물의 부패나 이런 충치의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
입냄새들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. 그래서 초반에 아세톤 냄새가 강하게 나서 입냄새가 좀 강해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. 좀 더 지나다 보면은 입냄새가 오히려 호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그 과정에서 구강 청결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겠죠. 이번 시간에도 한 3개 정도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러한 부작용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지방을 태우는 몸에 적응을 하게 되면 결국 다 없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. 다른 부작용들도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